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42,600달러대에서 43,200달러대 보합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 길을 모으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거의 차이 없습니다. 0.19% 상승한 42,65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2,297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의 이제 테더는 거의 뭐 동일하고, 이제 BNB의 경우는 1.25% 하락한 300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0.09% 상승한 95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의 경우는 5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9%, 비트코인 반감기는 70여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설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 설날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설 선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까지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양산삼을 18만 9천 원에 판매하던 이 산양산삼을 정다운삼과 닥터 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무려 63% 할인된 6만 9천 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오늘까지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에 다소 매파적인 제롬 파월의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금 44,000달러대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미 금리 전망을 좀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 정비 제도가 오는 5월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월 초 첫 금리 인하를 내다보던 골드만삭스도 전망을 바꿨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5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거의 합의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기관들이 거의 없는 상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다우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메리클 골드만삭스 미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최근 미 연준이 3월부터 더 빠르게 더 일찍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게 됐다라고 봤지만, 이 같은 전망에서 5월 이후에 더 늦게 더 가파른 금리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메리클 이코노믹스는 그러나 여전히 2024년에 5회, 2025년에 3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올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FOMC 중간감 전망치인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2024년, 2023년부터 기대했던 2024년의 초대형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현물 ETF도 승인이 됐죠. 하지만 현물 ETF 승인 자체가 마치 악재인 것처럼 시장 상황이 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 선언이 조금씩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올해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금리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다가오는 3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상당히 우위의 점에 있는 상태인데, 5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압도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5월 금리 인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미 대선으로 인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들, 이 매크로 상황들이 이어진다라면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현재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2022년 5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크립토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소식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테라 루나 사건이었는데요. 이 테라 루나 사건의 주범 권도형 전 CEO가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의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모 씨가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일간지 BST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면서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제 신병을 이제 한국 관할 당국에 넘겼다라며 그는 권도형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서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이제 체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때 당시에 2022년 5월 아직도 이제 잊지를 못합니다. 이때 당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거의 80-90%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장이 망하는 것 아닌가 싶은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테라 루나 엄청난 이제 2022년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유독 높게 올랐더니 참 아쉽게도 쭉쭉 하락을 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코인이죠.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하면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작년 2023년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16,000달러대였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2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에 마무리되었었나요? 거의 4만 달러 근처에서 마무리되었다가 2024년 1월이 시작이 되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48,000, 49,000달러까지 상승, 현재 가격대에 직후 움직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올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매트릭스 포트의 리서치 총괄이자 10X 리서치 설립자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즉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마 이 마르쿠스 틸렌이 이렇게 언급한 거 내용을 이제 뒤로 좀 봐야겠지만 뒤에 내용을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5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전고점을 넘었었습니다. 특히나 2021년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 2020년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제 2024년 4월 반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부터 반년 뒤인 2024년 10월 전 고점이었던 68,000달러를 넘어 한 7만 달러를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거시적 환경, 통화정책 완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미국 선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무려 65% 상승해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5월 혹은 6월로 연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강세를 불러왔던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비트코인은 지난 13년 중에 10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월 수익률은 7번의 상승세를 6번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인더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문가 패널의 평균 예측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올해 77,423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내년에는 12만 2천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36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까지 30만 달러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게 절대로 무리한 수치가 아니라 지금 12만 달러, 내년 12만 달러면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역대급의 사이클을 보았을 때 반감기 사이클, 4년 사이클 주기를 보았을 때 똑같은 상승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본다면 내년 30만 달러는 절대로 무리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예측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힌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 중 한 명인 코모도의 CTO 카단 스타델만의 경우는 2024년 8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주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코인 마켓에 대한 관심 증가, 현물 ETF 출시, 채굴자가 블록당 6.25BTC에서 3.125BTC로 감소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커스 틸렌의 경우는 70K 도달할 것이다. 방금 이제 언급한 내용들도 반복이 되고 있고, 이 매도세 멈추고 상승차를 탔다. 이제 다가오는 5월에 모든 악재 털고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 이 코인베이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비트에서도 분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업비트의 데이터 밸류 팀은 전체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시장에는 이더리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고, 알트코인,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그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꼽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여러 기사에서는 이 내용 말고는 따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내년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마크 유스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모건 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 마크 유스코는 이 싱킹 크립토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최소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제 올해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사실상 생각해보면 단기 전고점이었던 68,000, 7만 달러대까지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관련하여서도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이더리움이 대규모 인출이 됐다. 거래소에서 이제 대규모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익명의 거래소로,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4,000달러로 급등할 것이다. 약 2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한 에이다가 1700% 넘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상승장 당시 카르다노 에이다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에서 계속해서 지속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통상 지난번에 높게 상승을 했던 것이 다음번 상승장에서 높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법원이 리플 재무제표 관련하여서 XRP 판매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얼마 전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SEC와 리플사가 다시 한번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게 XRP에 대한 판매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법원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경우는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 법원이 리플사가 아닌 SEC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밖에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밑에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와 리플의 이제 재판에서 양측이 자료 제출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감당 판사가 SEC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SEC가 요청한 XRP 2022년, 2023년 재무제표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제출 강제 명령을
승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살아내법 판사는 현 단계에서 법원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조사를 회피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특히 SEC의 소송 제기후 발생한 XRP 판매 자료도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원은 소송의 잠재적 구제책과 관련된 증거 조사 개시 시한을 2월 12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SEC는 리플과 이제 XRP 판매 데이터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각각의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죠. 도대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현물 ETF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간 꽉꽉 채워가며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 상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일각에서 또한 미국의 고위 임원들 또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 안 됐던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SEC의 어깨가 뽕이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SEC는 그렇게 뽕이 살짝 올라갔지만 정말 살짝 올라갔을 뿐입니다. 현재 SEC의 명예 자체가 이 미국 내에서의 정부 기관이라는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박살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SEC는 절대로 현재 크립토 프로젝트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SEC의 이 기관 자체의 존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CFTC와 SEC 간의 이제 크립토 관할권에 대해서 SEC가 장악력을 높이려고 넓히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는 존립 자체에도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 SEC나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나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관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을 전통적인 자산과 똑같이 취급을 하려면 일단 할 수도 없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미국 대가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이 좀 바뀌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인식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소식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내용 보는 대로 내용 캐치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64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자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8,000달러대 대비해서 거의 그래도 15%가량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가격의 변동성이 많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느낀 것과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조금의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크립토 마켓의 골든 타임 속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지금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때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이 산양산삼 63% 할인 오늘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설날 선물 고르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